네. 사실은 저한테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와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사는 사람 때문에 괴로워 죽겠어요. 짜증나고요. 화가 나요. 사람으로서 또는 결혼을 했으면 남편으로서 또는 아내로서 최소한 도리가 있잖아요. 최소한 도리가 있잖아요. 자기 기준이죠. 네, 최소한 도리가 뭐예요? 네. 도대체 최소한 도리라는 것이 정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통용되는 최소한 도리냐? 라고 제가 물어봐요. 응? 그럼 최소한 도리라는 것도 당신 기준이고 당신 생각이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사람이 이러니 저러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 뭐냐, 상대방이 화나는 건 상대방이 화난 게 아니라 당신의 최소한 도리라고 하는 그 관념으로 인해서 스스로 일어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소한 도리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상대방 탓하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누가 와서 우리 남편은 어떻고 막 그래. 그러면 저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전혀 뭐라고 그러질 않아요. 왜? 상대방 말을 들어보지도 않았고 상대방의 그 삶을 보지도 않았고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말하는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을 규정을 해요?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제 눈으로 보이는 것도 그렇다고 규정할 수가 없는데 한순간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어떻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단지 제가 아는 것은 어떻게 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행동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의 그 이치는 알기 때문에 자, 이 세상에 비난하거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가령 예를 들면은 비난할 수 있는 것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이렇게 행동한다면은 그 사람은 비난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라는 존재는 없다. 경험과 조건에 의해서 작용되는데 그 순간 뭔가 보이거나 들리거나 또는 생각이 작용되면은 그때는 그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작용되는 것은 결정이 되는 거지 그 사람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없고 그런 주체도 없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비난할 수가 있죠? 그걸?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작용이 되는 것은 그냥 자연의 이치. 근데 그것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무지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최소한 도리 또는 최소한 이래야 된다고 하는 이 관념으로 인해서 스스로 불편한 거예요. 스스로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와서 이야기하면 절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왜? 저도 그 사람도 모르고 그 사람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최소한 당신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 당신이 화가 난다고 하는 그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최소한 도리라고 하는 또는 사람은 요래야 된다고 하는 그 관념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로 그 사람이 그러고 안 그러고 관계없다. 실제로 그랬든 그러지 않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랬든 그랬지 않든 만약에 불편하고 화가 난다면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관념 때문이다. 라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해가 돼서 그 사람을 더 여보세요? 과장님 반야인데요. 예. 대문 좀 열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사람은 반응은 이래요. 막 여기서 분노가 일어나요. 나 괴로워가지고 와서 좀 괴로움 풀려고 하는데 오히려 자기를 뭐라하는 꼴이 됐잖아요. 예? 그럼 남도 존재지만 자기도 존재야. 그럼 와서 최소 우보사님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좀 다 들어주고 또 세상 아무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할 수 없는 걸 이야기했는데 그럼 상대방을 같이 좀 뭐라고 그래주고 네. 자기를 달래줄 줄 알았는데 공감을 안 해주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건 나쁜 놈 때문에 막 이러는데 상대방은 뭐라 하지도 않고
아예 뭐 잘했니 못했니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변명하고 변호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 모든 화나 괴로움은 스스로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말에 같이 있는 사람이 저보고 그런 거예요. 의보 교사님은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예.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자기는 정말 막 아프게 얘기했으면 딴 사람 같으면 와 고개도 끄덕이고 막 고생 힘들었겠다 막 코스프레를 해줄 텐데. 예. 그래서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떨어지지. 공감 능력이 부족해. 그래.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러면 이치를 이야기해줘가지고 상대방이 뭔가 불편하더라도 그로서 자극돼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고, 그럼 따도 끓여주고 그러면은 같이 그 사람 욕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그 사람 삶은 자꾸 더 괴로워질 텐데 사실은 그 순간은 위로가 됐을지 모르지만은 집에 가면 그 사람이 우버 그사도 그 사람이 당신 때문에 괴롭대. 그리고 내 이 괴로움을 이해해 주는데 같이 사는 당신은 그것도 이해를 못해서 그 사람이 점점 더 불편해지는데 그 순간만 편안해졌고 이해이 됐지만은 오히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막에서 막 더워서 이런데 시원한 설탕물 먹는 그런 이안이었을 뿐인데 곧 다시 더 갈증이 나는데 그런 걸 해주라고? 나 그런 거 못해줘. 다시 안 와도 괜찮아. 그러나 언젠가는 그 자각으로 인해 가지고 삶이 근본적으로 편해진다면은 그러면 됐어. 난 씨만 뿌리면 됐어. 자, 이것도 아니라면 언젠가 그런 자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겠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자각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삶은 편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안만 받기 시작하면 자꾸 더 이안만 꾸기라고 다니지. 오히려 이안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사람에 대한 불편은 더 커지지. 근데 그런 걸 해주라고? 나 공감 능력 없어. 공감 능력 없어. 근데 그런 게 가족들한테는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팩트를 알기 어렵다는데요. 영성 공부하면서 이렇게 모임에 가보면 특이한 한 친구는 보건소 의사였는데요. 모임을 왔는데 자기가 영성 모임을 오려고 환자들을 대충 엉터리로 보고 왔대요. 자기 입으로. 귀찮아서 나 이제 영성 모임 가야 되는데. 그리고 교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는 영성에 관심이 있어서 초등학교 애들 신경 쓰지 않고 대충 가르치고 학부모도 상담도 귀찮아서 대충한다고. 저는 옛날에는 10몇 년 전에 고식했으니까 너는 인간이 안 됐다. 너는 영성 공부하기 전에 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데 반면에 저희 선배 중에서 좀 거사님께서는 아무리 뭐 기준이 없다 그러지만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최소한 자기가 데리고 있는 뭐 딸 같은 여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안이정 같은 짓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특정 1인이 아니라 오는 직원 족족 그런 행동을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것도 정신병 같아요. 무슨 뭐 약간 여자 발킨증 같은. 네, 그런데 오히려 도인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도인치고는 너무 막 심지어 제가 거기에 어떤 직원을 어떤 교수를 통해서 간호사를 추천을 해주면 그 교수님이 전화가 와요. 제자를 보냈는데 보내자마자 이런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그런 피드백을 계속 와서 알아보니까 그 동네에서 유명하더라고요. 그 전직한 직원들이 다 얘기를 하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30명이 거쳐갔으면 30명을 다 이렇게 성희롱을 심각하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넘어가네. 그런데 저는 우연히 그 집 가서 집들이를 했는데 부인되는 사람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자기는 자기 남편을 존경한다. 자기 남편 몇십 년 살았지만 이렇게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을 본다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속으로 막 웃겨가지고요. 네. 웃음을 참느라고 네. 킥킥킥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참 이 소위 말해서 그런
철학에서 말하는 진실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내지는 진실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느냐라는 그런 말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네. 사실은 다 똑같다. 네. 그 부인도 그 남편도 그걸 들은 사람이 그 사람을 알고서 속으로 참 우스웠다라고 하는 것도 그 사람들도 다 별반 다르지 않다. 다 무지하기는 다 똑같다. 어떻게 보면은 전부 다 코미디 주인공들이지 그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은 정상이고 어떤 사람은 비정상이고 응? 자 그런 게 없이 전부 다 사실은 뭐라고 그럴까 무지하다 라는 거예요. 자 무지의 정도에 있어서 부인이나 그 남편이나 그 해서 속으로 우선 거기에 집들이에 때 같은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누가 누구를 욕할 수 있는 비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가령 우리 속담에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든가 자기 눈에 덜 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끌은 본다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때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돌로 쳐주기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 없는 자는 돌을 던져라. 그렇지. 죄 없는 자는 돌을 던져라. 그와 똑같다 라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만 죄를 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깨끗한 척 하는 죄 진 게 없다라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나 다르지 않다. 예수님 눈에는 똑같다. 이 사람이 처벌받아야 되고 돌 던지는 사람이 처벌할 수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죄나 이 사람의 죄나 기본적으로 어느 게 더 크고 적고를 아예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죠. 죄 없는 자는 돌을 던져라. 그러니까 보세요. 거기서 지금 말씀 중에는 그 의사는 죽일 놈이고 그 부인은 바보고 거기 있는 사람은 부인이 바보라는 것도 알고 의사가 나쁜 놈이라는 것도 알고 다 알고 있는 자기들은 진실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다. 자, 도대체 우리가 사에서의 죄라는 것이 그런 것만 죄인가? 가늠만 죄인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 그런 죄지음이 없는, 죄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 경중은 항상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커 보이는데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도 못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전부 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고 있는 꼴밖에 안 된다. 그게 신각의 내용이나 봐도 됩니까? 예? 신각의 내용.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부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최소한 도리니, 최소한 이것은 아주 심각한 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또는 부처님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더 심각한 죄다라는 거예요. 불륜이 더 심각한 죄가 아니라 최소한 도리라고 하는 그 관념에 얽매인 사람이 더 위험하고 더 심각한 죄다라는 거예요. 자, 불륜은 사직인 지탄도 받고 해서 반성이 날 수도 있고 언젠가 그로 인해서 빨리 괴로움이 경험되고 해서 커서 벗어나질 수가 있는데 최소한의 도리라고 하는 얽매 있는 사람은 정말 벗어나지기 어려워요. 자기 자신도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다른 사람도 그것 때문에 불편해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집에서도 자식 보고도 자녀 보고도 그래요. 마누라 보고도 그래요. 당신은 말이야 최소한이 안 돼 있어. 이럴 수가 있어요. 자식 보고도 자녀들 보고도 야 사람이 최소한 이런 도리 정도는 알고 살아야지. 그럼 사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는 자기 자신도 불편하고
그런 얘기를 듣는 상대방도 불편해서 점점 그 사람은 예를 들면 그 사람만 자꾸 불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줄을 몰라요. 이 세상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세상이 온통 썩어 빠졌어. 이제 세상 사람들 만나기도 싫어. 점점 이렇게 돼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과 부처님 그래서는 이게 더 심각해요. 최소한이 들어요. 물론 그거야 어느 순간 한번 삐끗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응? 그 다음에 또 막 후회도 일어났다가 그러면 또 마음이 일어나면 또 뜰지마다 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의 도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거사님 말씀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거사님 말씀이 약간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거사님께서 작용을 말씀하셨잖아요. 자본? 작용이. 모든 것이 작용이다 이랬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그 학부모들을 이렇게 직업상으로 만나면 이렇게 좋은 초등학교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0일부도를 하는 분이 있대요. 예. 왜냐면 담임에 따라서 애가 황폐해질 수 있고 정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주면 괴롭히는 그런 선생님도 꽤 있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제 친구들한테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영성에 관심 있는데 아까 말했대로 애들을 성의 없이 대충 가르치고 귀찮아하는 선생님이 내 담임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거꾸로 영성에 관심이 없더라도 내가 뭐 선생이니까 최소한 애한테 피해는 주지 않겠다라고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선생을 내 담임으로 만나기로 하냐면 물어보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사님 말씀의 허점이 뭐냐면요. 간음을 저지르고 자기의 기준을 하는 게 별거라고 안 한 것 속에는요. 그 사람 간음을 저지르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 자체가 부처님 그런 거에는 그런 거에 관계가 없다는 전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요. 저 사람한테 불성이 있다고 느끼질 않으니까 그 사람한테 과잉 진료를 하고 환자들을 성희롱을 하는 거거든요. 직원이나. 그러니까 그런 작용 속에서는 부처님 말씀을 기본적으로 전면 부정하는 전제들이 깔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너무 이론법적이고 좀 그 사람이 저한테 오면요.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의 그런 것에 의해서 괴롭게 되고 괴로움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자리에 없는 그 사람에 의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오면은 또 예를 들면은 익성김님이 이야기하는 그 후배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익성김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후배를 이야기를 해요. 그 후배의 관념과 그 후배의 가령 작용되는 것이 어떻고라고 하는 그 후배 또한 어떤 관념에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념이 어떠한 것인가는 익성김님의 이야기만 듣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후배를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뿐인 거예요. 그러나 그 후배가 오면은 이제는 익성김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익성김님이 없으면은 익성김님에 대해서 이 후배가 이야기한 것이 사실이냐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후배가 아무리 익성김님에 대해서 뭐 안 좋은 얘기를 해도 저는 그것은 그냥 이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나온 거지 익성김님이 이래도 이런 생각에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거고 저래도 이렇게 해석한다고 알기 때문에 익성김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포인트가 좀 다르는데 예를 들어서 제 조카가 간호대를 졸업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동네에서
그런 의사를 취직하고 싶다고 추천해달라고는 절대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지극히 옳은 행동이지 그거를 분별이라고 하든지 그 의사나 그렇지 않은 의사가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자기 모순을 범하는 거예요. 자, 아니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데리고 있던 직원의 거의 90% 100%를 성희롱 한 전력이 있는데 그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본원족이 같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조카가 추천했을 때 추천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는 절대 안 된다 가지 말아라고 누구나 그럴 거예요. 정신병자 빼놓고. 예. 그러니까 거사님 말씀은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런 저희가 잣대를 들이대고 어디 하나 가더라도 평판을 알아보고 태권도장 하나 가더라도 평판을 알아보고 가는데 그런 말이 현실적으로 뭐 법담을 할 때는 의미가 있지만 작용으로서 우리가 맨날 법을 쓰는 입장에서는 약간 좀 공허한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철저히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당연히 태권도장을 하나 알아봐도 인터넷에 평판을 다 보고 그래요. 자, 그런 찾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그것이 보임에 따라서 어떤 결정이 일어나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보이고 들리는 이것에 의해서 마음이 그렇게 작용이 돼요. 그래요. 예를 들면은 그 의사의 그러한 평판을 아는 삼촌이라면은 아저씨라면은 당연히 조카에 대해서 야 거기 가지 말라 라는 말이 나오겠죠. 예. 자, 그 말이 나오게 되는 이치는 분명하고 그렇게 작용된다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작용은 돼도 가령 가지 말라는 말이 진리냐 진실이냐 반드시 그래야 되느냐 라는 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의미가 없다. 아니요. 잠깐만 이승기님은 지금 본인의 괴로움을 해결하고 봅니까? 아니면 그 사회의 그 부조리를 해결하고 봅니까? 아니 그게 다 지금 그러니까 연관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원리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현실과 좀 동떨어져. 왜냐면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런 거를 못하면서 실은 이렇다 하는 것 자체가 좀 공허하게 느껴져요. 저는 같은 문제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같은 문제를 예. 계속 하는데 이제 그 선임은 제가 말 들어볼 때는 이제 그 익승진님의 그 괴로움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익승진님은 마치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이게 사회 그런 부조리에는 관심 없고요. 말씀하시는 게 똑같은 상황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살면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법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앉아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선택할 때 기준이 되고 참고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의사나 이 의사나 다 똑같다 그러면 어디를 가도 된다는 얘기와 결국은 우리가 작용할 때는 그렇게 써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현실적으로는 다른데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자, 익승기님 좀 이제 정리를 합시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따져볼 것도 없고, 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따져볼 건 없어요. 따져보는 게 아니라 따져보면 일어나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어떤 사람도 이제 간호사로 오는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 평판이 들려도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아저씨가, 야, 그 의사, 아주 평판이 안 좋다. 안 가는 게 좋겠다. 가지 마라. 라고, 그래도, 부득부득, 그 아저씨, 나는 지금 직업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가서 내가 행실을 잘하면 되지. 가령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현명하게 잘 대처하면 되지. 예? 꼭 그런 것을 다 피해야만 되느냐. 그래가지고는 이 직장은 이래서 문제, 저 직장은 저래서 문제. 세상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근로기준법 철저히 잘 지키고, 어떤 어떻게 보면은, 즉, 어떤 기업윤리에 철저한 그런 기업이 있느냐? 라고 그러면은, 사실 딱히
어디는 철저히, 그런 요즘 이재용도 뭐 어디 뭐 삼방가 뭐 어딘가 뭐 그런 게 사실은 연루됐다고 그러고, 딱히 사실은 어디가 기업 윤리에 철저하고, 또 그 사장, 그 사주가 영성이 충만해서, 가령 이 조금 더 부자이고 없고 직원에 대한 차별도 없고 그런 데가 있는가? 그리고 또 이래요. 우리는 영화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거짓말에게도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아주 우리는 굉장히, 제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관념이 잡혔기 때문에 사람의 삶에서 자각되고 변화되는 계기는 예측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전에 예를 하나 든 게 있어요. 일본의 유명한 여류 작가예요. 아주 유명한 문인이에요. 근데 이 문인이 16살 땐가 17살 땐가 조폭에게 납치가 돼서, 그러니까 조폭들에게 몸 다 버리고, 조폭들에게 완전히 어떻게 보면 노예와 같은 생활을, 죽음의 위협을 받으니까 탈출할 생각도 못하고 그렇게 한 게 10몇 년인가 20몇 년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나 모든 것은 뭐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도 쟤는 이제 몸 버리고 인생 조졌고 이제 뭐 완전히 폐임이다. 뭐 다른 사람들은 조폭에 납치됐으니까 저는 완전 걸레다 라고 그러지만, 지금은 거꾸로 그 사람은 그러한 경험과 그때 일어났던 어떤 심리의 어떤 현상들, 공포감도 있을 거고 했던 이러한 심리 현상들에 대한 이 경험을 체험으로 책을 써냈는데, 이 책이 그냥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아주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곱게 컸던, 납치된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결혼도 잘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제 평범한 가정주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험한 꼴을 보고 했는데 지금은 사회적으로 아주 유명한 유명 인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이 이제는 사회 지탄 대상이 아니라 동정의 대상과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의 대상과,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인 유명한 여류 작가가 됐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존경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람이 조폭에게 납치해서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나요? 예를 들면 또 전에 왜 요 앞에 프랑스 대통령의 그 여성 장관이 한국인 2세였대요. 즉 한국인 고아였대요. 한국에서 부모한테 버림을 받아서 고아원에 갔는데 이게 프랑스 사람이 입양을 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컸어요. 그래가지고 여성 장관이 된 거예요. 프랑스의 여성 장관이 된 거예요. 자, 우리는 부모가 버릴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버려진 일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불행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 마인드로 보면 정말 안 됐는데, 어떻게 보면, 가령 한국에서 그럼 부모가 버리지도 않고 부모가 잘 케어해서 교육도 잘 시키고 했다면은, 그럼 프랑스 장관까지 될 수가 있을까? 자, 사람이란 이 삶의 경험이라는 것은 어찌해야 되고 저찌해야 되고라고 하는 이것이, 이게 오히려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이게 더 공허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그리고 어떻게 버림이라는 게, 자식을 버림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며 버려진 애는 어떤 경험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터득될 수 있고 라고 하는 것에서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실제로 작용되는 그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이 더 공허하지 않고 현실이지 않나요? 예를 들면 최소한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사람이 이래야 된다 하는 그것이 일률적으로서, 그것이 사실 인간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경험이란
알 수 없죠. 예상할 수도 없고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것도 아니죠. 그러나 똑같은 게 있어요. 생각이 어떻게 작용되고 어떻게 결정되는지 라고 하는 이런 것, 그리고 의도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작용되는지, 또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작용되는지, 깨달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지. 자,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이치는. 중요한 것은요, 현상적인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치의 자각을 통해서 그런 현상에 얽매임 없어서 현상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현상에 의해서 괴롭거나 그렇지 않는,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창녀가 됐든 가령 뭐 왕이 됐든 누구나 똑같아요. 작용되는 이치도 똑같고 어느 사람이 더 존중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 더 존중받아야 되지 뭐 이런 것이 없어요. 사기꾼도 똑같아요. 범죄자도 똑같아요. 살인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눈에는 앙굴리말라 99명을 죽인 앙굴리말라도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게 아니에요. 왜 살인한 데 이르게 됐는지 그 이치를 알고 그런 상황과 그런 경험이 된다면은 누구나 앙굴리말라처럼 된다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비난하고 그 사람이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앙굴리말라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어떻게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서 그런 불편이 있게 되고 어떻게 해서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지 그 이치를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가령 뭐 사실 여부는 몰라도 기록에 의하면은 99명을 죽인 그 살인자 앙굴리말라도 바로 아라한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살인을 하지 않아야 된다, 살인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살인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가령 예를 들어서 그 후배가 오면은 제가 당신은 당신의 그 관점에 의해서 불편하고 괴롭게 될 거다. 지금 이 순간 만약 당신이 뭔가 불편하거나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다면은 그 당신의 그 관점에 의해서 반드시 괴로움이 경험될 거다라고 저는 또 이야기를 해요. 왜? 그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니까. 어떤 관점이 있다면은, 예를 들면은, 관점이 없다라면은, 익성김님에게 대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질 않겠지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관념, 자기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든가,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하든가, 또는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든가,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당신은 반드시 그때는 무시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괴롭고 표를 못 내도, 열등감을 느껴졌기 때문에 괴롭고 표를 못 내도, 또 지금 이 순간은 오히려 무시하거나 또는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이 지금 이 순간은 당신이 자랑스럽고 우월감을 느끼고 기쁘게 느껴질지는 몰라도 당신은 반드시 그로 인해서 괴롭게 될 거다. 괴로움이 경험되게 될 거다라고 저는 그 사람에게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익성김님에게 그 후배를 이야기하면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관념에 빠져있고 뭐가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지, 지금의 기쁨은 어떻게 일어났고 그 기쁨은 괴로움의 원인으로 작용될지 안 될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는 익성김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 그 사람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제가 거사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 후배를 비난하거나 포인트를 한다는 게 제 관심이 아닌데 예. 그걸 자꾸 거론하시는 예. 왜냐하면은 자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불린 의사를 거론할까요? 아니면 또 누구를 거론할까요? 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작용 결국은 있어서 작용이 나는데 그 작용이 다 똑같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들을 때는 이치로는 맞는데요. 예.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 과연 의미가 있냐.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정신병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렇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거를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모임을 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벌컥벌컥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그 모임을 가기 싫고 그 사람을 안 만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치적으로 똑같다고 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니요, 뭘 똑같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벌컥벌컥 화가 나는지 그 작용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남이 그러는 거를 제가 컨트롤 할 수도 없고 컨트롤할 시간도 없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그 사람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데 그런 거 그리고 사실 보면은 그거 자체를 이치로 아무리 이해하는 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100번에 한 번 일어날 거를 100번에 100이 일어나면 같이 그 사람과는 어떤 사회적인 커넥션이나 모든 거를 현실적으로 아무도 안 해요. 대부분은. 자, 이승기님. 네. 제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네. 자, 이치가 같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벌컥벌컥 화가 나는 그 이치나 그 사람을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작용되는 이치나 그 사람이 만나지지 않으면 불편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일어나고 작용되는 이치나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만나지면은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는 이치나 그 작용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이 작용의 이치를 알면은 그 사람이 만나게 되더라도 불편하지 않게 되고 자기에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도 불편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사람들을 또는 일들을 안 만나고 그러면은 불편하지 않게 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 사람은 안 만나면 불편이 없는 그런 삶이 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또는 가령 불륜을 하는 사람은 안 만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그러지만은 그런 사람에 의해서 불편이 느껴지는 거라면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서도 반드시 불편이 경험되게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치가 분명하면은 그 사람들을 만나도 불편하지 않고 만나게 되더라도 불편하지 않고 어떤 다른 것에 대면이 돼서 접촉이 돼서 될 때도 불편하지 않게 되는 그 이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익성김님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사례를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살면서 또 다른 어떠한 경험이 일어날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어떠한 경험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사람과 인연이 되어지더라도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삶에서 문제는 그렇게 작용되는 이치가 분명하면은 앞으로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되는 그 이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은 그 불편이 원인이 뭔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그 원인을 안다면은 불편이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도 될 수 있는 그 이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공허하다? 사실 이것만큼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게 어디 있나요? 우리가 사람을 안 만나고 이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 살 수가 있나요? 예. 자, 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산다고 합시다. 그래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하고 대면하게 되느냐?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대면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 때문에 괴롭게 돼요. 과거에 대한 기억이 일어나면은 다시 화가 일어나고 불편이 일어나요. 피할 수가 없어요. 어찌야 되느냐? 그런 이치가 분명해지면은 이제 피하지 않았더라도 대면이 되고 만나지더라도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실용적인 겁니까? 이게 더 실제적인 게 아니세요?
보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랬어요. 저 또한 그랬어요. 자, 같이 사는 사람을 바꾸려고 했고, 자식을 바꾸려고 했고, 직장에서 동료들을 바꾸려고 했고, 세상을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바뀌지도 않아요. 또, 물론 나 자신도 바꾸려고 했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힘들기만 하고, 괴롭기만 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됐든 이치가 알아지고 나니까요. 이제 사상을 바꿀 필요도 없고, 같이 사는 사람을 바꿀 필요도 없고, 자기 자신을, 나 자신도 바꿀 필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만나든, 여기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 어떤 느낌이 일어나든, 예전처럼 괴롭다, 불편하지 않아요. 이제 뭐가 일어나도 상관도 없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이제 걱정되지도 않아요. 어떤 것은 안 일어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만나줘야 되고, 이런 거 없어요. 누가 만나줘도 상관없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 이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점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예. 문제는 뭐 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삶의 경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자, 지금 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무슨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이 세상은 18개가 전부다. 우리 18개가 여 안에 다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게 여기에서 다 일어나고 우리 바깥은 없는 거고 여기서 다 일어나고 작용되는 그 이치. 아니요. 자, 바깥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치, 있는데 이게 있다고 해야 되나 어떤 게 생각대로 있다는. 예. 자, 우리는 바깥을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바깥의 사실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생각은 바깥의 그것에 대한 생각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는데 사실은 요게 보임으로써 요것에 의해서 작용되는 생각이 아니라 요것이 보이니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요것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생각이 작용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것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요 사실과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요것을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어느 순간 이렇게 권사님 말씀을 이렇게 자꾸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자꾸 이제 듣고 순간적으로 하면 이게 하면 탁 보면 커피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제 전에 같으면은 분명히 커피야 이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발자국 내가 템포를 쉬고 마셔보고 확인한 뒤에 커피야 이렇게 하려고 조금 행동이나 뭐 이 생각 판단을 한 발자국씩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조금씩 이렇게 경험되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먹어보기 전에는 뭐 달다 쓸다 얘나 같으면 이건 달 거야 쓸 거야 미리 짐작하고 그걸 먹는데 그런 것이 조금 이렇게 되어지는 게 이런 게 자각이라고 보여지면 되는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것에 의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뭐라고 규정함으로써 일어나는 그런 불편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어보고 커피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온전치는 못해요. 그 지금 이게 커피라는 말고 느껴지는 그대로 뭐 옛날에 내가 이런 쓴 것을 먹어봤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경험처럼 이렇게 쓴 약처럼 이런 거다 이렇게 되니까 내가 느껴진 대로 그거를 그냥 생각을 하는 거지 거기다 대고 막 이래서 기분 나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게 경험되어지는 거고 느껴지는 대로인가 그게 그러니까 늘 먼저 보고 판단이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그 뒤에 생각을 하는 거는 내가 자꾸 이걸 자각하려고 하는 의도가 발생되고 있는 건가 그런 당연히 저도 커피네 라는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나 사실은 누군가가 야 그게 진짜 커피야 그러면 커피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 그래요. 응? 근데 또 커피 같다 야 그래요.
그러니까 판단을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먼저 그냥 하면 보면 딱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이어가는데 그게 이제 생각을 조금 더 늦춘다고 해야 되나? 경험하는 그 찰나적인 그거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도기보다도 제가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게 이제 그게 생각하고 기억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게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다 보니까 그래 먼저 모든 것을 먼저 판단 규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무슨 사람을 보거나 뭐 어떤 사물을 보거나 이럴 때 먼저 그거를 내가 경험되게 지기 전에 만약에 이 사람의 내가 저 사람한테 그런 친구한테 저 사람이 먼저 선입견을 들었잖아요. 근데 자는 좀 날라리다 뭐 좀 그렇다 그러니까는 그 만약 회사 오면 간부들한테 막 알람팔기를 많이 껴서 너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다. 우리는 그렇게 먼저 세경을 탁 끼고 보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경험하지 않아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 사람은 먼저 큰 게 입을 안 띄게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 사람이 이렇게 저렇다 이렇게 내가 경험할 때까지 조금 기다린다 해야 되나? 그런 경향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자꾸 이렇게 유도되어지는 거를 근데 사실은 내가 보류하는 것도 아니에요. 늦추는 것도 아니에요. 판단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생각이 사실이라고 고집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커피네. 라는 생각이 났어요. 커피네. 라는 생각이 났어요. 예, 어서오세요. 근데, 야, 이 커피 아니야? 어? 근데 똑같은 커피 같은데? 근데 사실 나 이 진짜 커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야. 그래요. 사실은 저는 몰라요. 예를 들면은, 반야님 남편이 커피를 내려준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내린 커피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반야님의 말에 의해서 이게 커피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은 작용돼요. 그 들림이 있으니까 당연히 생각은 그렇게 되는데, 어떤 새로 사람이 왔는데, 쟤 날라리야! 라는 소리가 들으면 그 사람 보면은 그 소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진짜 집에 가시면은 한번 물어보세요. 남편한테. 해준 거, 가져가라고 해준 거 진짜 커피야?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만약에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아니. 저는 지금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장난기가 발동돼서, 이제, 그분은 커피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커피와 비슷한 맛이 나는 것도 잘 아실 거고, 그렇게 있으니까, 한번 반야님한테 장난을 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해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커피라고 하면은 이게 또 커피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몰라요. 사실은 이게 커피 아닌 것인지도 저는 몰라요. 그래서 커피라 하니 커피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느껴지는 이 맛은 맛이고 커피라는 생각은 생각이지, 이것이 커피다라고 규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하시니까 저는 이걸 커피다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사실은 저는 분명하지가 않아요. 몰라요. 생각을 믿지 않는 거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러면 가장 그렇습니다. 그거 내가 판단을 보류한다는 등 이런 게 아니라 판단을 안다는 등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은 내용을 믿질 않아요. 알 수 없어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날라리라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날라리는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심지어 옆에서 알랑 낀 걸 보더라도 그것이 알랑방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제 가면서 그 발음 그걸 얘기해서 불륜 얘기를 했어요. 그래 제가 우리 애기 어릴 때 친구가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막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기 차는 아니까 내 차는 시간이 모르니까 그럼 내 차로 비행을 하자 이랬는데 후배가 너무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계속 오빠 그러는 후배다 보니까 위로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야 그때는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그때 느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는 불륜에 대해서는 또 경찰 뭐 그 친구가 하는 얘기 안 나갔죠? 또 별걸 다 걱정을 해요. 성폭력 그 조사서를 쓸 때요. 그 이제 만약에 관계를 딱 하고 있는데 여자가 여기까지만 해 이렇게 딱 했는데 남자가 계속 하잖아요. 성폭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멈추면 성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거부하거나 남자가 거부했는데 계속하면 근데 여기까지 나 이제 하기 싫어졌어 그만해 이러는데 딱 계속하면 그게 성폭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조사서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하에 하는 거는 폭력이 아니고 거부했는데 계속하게 되면 폭력이라는 얘기가 분명히 이렇게 들어간 게 보니까 와 그러면 무조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서 불륜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뭐 바람 피우는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진짜 손잡고 나와서 여관에서 문 열고 나와서 손잡고 나와서 나 안 했어 하고 끝까지 하면 안 했는 게 돼버리는 끝까지 고집하니까 남자가 딱 나오는 걸 봤는데 끝까지 남자 난 죽어도 안 했다 이러니까는 그 친구가 믿고 살더라고요. 자, 문제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생각을 아니에요. 믿으면 안 된다는데. 그렇습니다. 진짜 저는 몰라요. 진짜 이게 커피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럼 당신은 온통 불신한 거냐? 불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응? 불신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응?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커피라고 그러니까 그냥 커피인갑다는 생각이 작용되는 거지 진심으로는 사실 저는 이거는 이거고 커피라는 생각은 생각이에요. 응? 근데 정말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불신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불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누가 커피라고 줬는데 커피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먹어보니까 맛도 똑같은데 커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총체적으로 몰라요.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진심으로 몰라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커피라는 말이 나도 요거는 요거고 커피라는 생각은 생각인 거예요. 응? 그래서 요 두 개를 연결시켜서 이것은 커피다라고 기준하잖아요. 근데 여기 커피만 좋네. 너 커피라고 들었으니까 생각은 그렇게 자는데 커피만 좋네라는 말은 그렇게 나와요. 그럼 다른 사람이 야 거기 진짜 커피야? 그럼 아니 그렇게 이게 커피라고 한 소리를 들어서 커피라는 생각은 났는데 나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금방 꼬리를 내려버려요. 저는 자존심도 없고 지조도 없고 그래서 금방 진짜 몰라요. 대화할 때마다 매번 그러시나요? 대화할 때마다 매번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평소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걸 가지고 따지고 들지 않으면은 그러면 저도 뭐 심각하지 않으니까 서로 불편할 것도 없어요. 그럼 넘어가요. 근데 대신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 아이씨 커피라고 그래서 진짜 나 가서 커피라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커피 아닌데 왜 당신 나한테 거짓말 하냐 그러면 나 거짓말한 게 아니고 그 커피라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됐던 거고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진짜 커피라고 그랬으면 나 모르겠네 커피라고 그래서 나도 커피라고 그냥 알고 있는 것일 뿐인데 진짜 모르겠네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당신이 그때 아무 말이 없어서 사실은 나는 그때도 몰랐었고 지금도 모르는 거야. 내가 거짓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약 고집을 하잖아요. 야, 그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 했을 리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커피야. 이러면 이제 서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응? 서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는 금방 사실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진짜 진심으로 몰라요.